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수요일만 지나면 일주일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 지난 토요일 이루어졌던 급락의 공포가 조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견해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다양한 견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 오늘도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급락분에 대하여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 속에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의 대표 미디어이죠. 코인데스크에서 한 분석이 나왔는데 이 시장의 단기 방향성에 관하여 어떠한 분석을 내놓았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하락은 위크엔드 죽이기다, 단기 하락 압력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가 블록체인 분석 업체이죠. 센티멘트를 인용하면서 지난 주말 발생한 비트코인 가격 붕괴는 위크엔드 투자자 죽이기에서 비롯되었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위크엔드 투자자라는 것은 가격 변동에 쉽게 흔들리는 투자자를 지칭한다고 하는데요. 올해 가장 큰 폭의 네트워크 실현 손익인 NPL의 하락에 이제 촉발이 되었으며 상당량의 비트코인이 손실 상태로 전환됨에 따라 비트코인 보유자들의 공포로 단기 하락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 진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53,000에서 55,000달러 부근의 단기 저항 아래에 위치한 비트코인은 4시간 RSI 지표가 극단적 과매도 수준에서 상승하며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활황을 띨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주간 차트 또한 가격 모멘텀은 부정적이며 비트코인의 단기 하락세를 완전히 벗어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진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풀이하자면 지난 토요일 급락세로 인한 하락의 분위기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다시금 회복의 분위기로 천천히 전환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맞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단기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해도 여태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분석이 맞는 경우보다는 틀린 경우가 훨씬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까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수많은 비판을 보았지만 이더리움에 관하여 사기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 시장을 그렇게 싫어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피터 시프의 경우에도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비트코인 2.0이라며 우수한 가치 저장소이다 발언을 했을 정도인데 미국의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의 창업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점에서 이더리움이 사기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다먼트 캐피탈의 창업자 이더리움은 사기이다. 엔드게임 맞을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아다먼트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 투루 디미스터의 경우에는 트위터를 통해 테라노스 사기극은 14년간 지속이 되었다. 이더리움은 이제 6년째이다라며 이더리움은 확장성이 없고 튜링에 이제 취약하다. 엔드게임이 다가오고 있으며 결국 수천 번의 하드포크로 죽음에 이를 것이다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의 성공 이면에는 궤변과 과대 광고가 있다면서 이더리움은 기관들이 지지하는 하드포크를 적용하며 이는 불안정하고 불공평한 시스템을 만든다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이 말에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만약 이더리움이 사기라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만든 수천 개의 알트코인들 또한 사기일 것이며 비트코인과 가장 큰 차이점을 만든 이더리움의 기능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 또한 사기이며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 또한 사기를 당한 것이겠죠. 이러한 발언들이 나온 것을 볼 때 아무래도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맥시멀리스트라는 것이 비트코인 빼고 모든 알트코인들은 이제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을 지칭하는 말이죠. 암호화폐 시장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참 아쉽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맥시멀리스트들이 알트코인에 대해서 아무리 비난을 하더라도 이 알트코인의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더욱 성장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 비트코인만 최고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 이 한번 생각이 틀에 박혀버리면 바꾸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맥시멀리스트들의 말처럼 이더리움이 정말 사기로 판명되는 날이 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때도 고래들의 이제 매수세는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제이죠.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3위의 비트코인 고래가 급락 당시 1.37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나온 것인데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고래 지갑 전날 이어 388BTC를 추매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애널리스트 벤처 파운더의 경우는 전날 2702BTC를 추매했던 3위의 고래 지갑이 오늘 56,600달러대에서 388BTC를 또다시 추매했다고 합니다. 이는 1950만 달러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래 지갑은 11월 조정 이후 총 11,207개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고 하며 현 시세로 5.67억 달러 규모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를 하나로 바꾸게 되면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인데요. 개인 투자자들이 던질 때 오히려 현재가 매수 적기라고 판단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것일까요? 3위 비트코인 고래가 추가 매수 소식과 더불어서 이더리움 상위 1000개의 주소가 가장 많이 구매한 알트코인의 평균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이더리움의 고래다 보니 이더리움이 1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락의 영향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인 USDT와 USDC의 이제 매입세가 눈에 띄는데요. 이 외에도 FTT 아니면 WBTC, USDP, 매틱, 샌드박스와 이제 링크가 있는데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중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 추가적인 자금의 유입이 들어올 것은 너무나 확정된 미래 속 얼마 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꽤나 많은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무려 전 세계 500개의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을 조사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40% 암호화폐 합법적인 투자 옵션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 나티시스 인베스트먼트 매니저스의 경우는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베이 결과 약 40%는 암호화폐를 합법적인 투자 옵션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약 4분의 3의 경우는 암호화폐가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면 2022년 큰 조정을 맞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 암호화폐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블룸버그에 따르면 28%가 현재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으며 8%는 내년에 암호화폐 할당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서베이는 나티니스를 인제 대신해서 코어 데이터 리서치가 10월에서 11월 여러 국가의 500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4개의 중앙은행도 포함이 되어 있고 20개 이상의 국부펀드와 150개 이상의 기업 연금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서베이에 참여한 기관에 이제 운용하는 자산은 총 12.3조 달러라고 하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됨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진입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높아져가는 인플레이션의 위협 속에서 자산을 지킬 해지 수단으로서 암호화폐 시장을 선택하고 있는 것인데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도 많지만 진행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기관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많다 보니 규제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이 시장에 쉽사리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진입이 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현재 투자하고 있는 우리야 이제 지속적으로 정보를 접하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시민들, 주변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당연하지 않은 것일 수가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 몇몇에게만 물어봐도 여전히 투기와 도박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기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좋은 기회 속에 있으며 규제적인 큰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면 현재 고민하고 있는 엄청난 기업들의 자금 그리고 잠재적인 유동성 자금들이 흘러들어 올 것이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앞서 나온 기사에 힘을 실어줄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글로벌 결제 기업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글로벌 카드 독점 기업들이죠. 비자와 마스터카드에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비자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컨설팅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암호화폐 컨설팅 서비스 출시한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자가 암호화폐 컨설팅 서비스를 출시한다 CNBC가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비자는 자사 결제 컨설팅 및 분석 부서 안에 이제 암호화폐 컨설팅 부서를 신설하고 금융기관 소매 업체 등의 암호화폐 및 NFT 관련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은행인 UMB의 경우는 이미 비자의 컨설팅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비자의 유럽 총괄의 경우는 암호화폐 주요 트렌드 영향 조사, 시장 진입 전략 수립에 관한 여러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한편 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 말까지 암호화폐 연계 카드를 통해 무려 35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통화 거래를 처리했다고 하네요. 현재 비자와 마스터카드 모두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하여서 수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말 당시 마스터카드의 경우는 모든 은행과 가맹점에 암호화폐 기능을 제공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이를 위해서 암호화폐 선물거래소 최초로 현금이 아닌 현물로 선물 거래를 진행해 화제가 되었던 벡트와의 파트너십 소식까지 나오게 되었죠. 이에 벡트는 이제 무슨 알트코인도 아니고 하루에 230%라는 엄청난 폭등세도 보여주게 되었는데 지난 11월 당시에는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관련 지원 전략을 발표하는 등 끊임없이 이 시장으로의 선점 효과를 이제 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카드 결제 기업의 독점 기업인 비자와 마스터카드 둘 다 이제 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암호화폐 시장이 내재 가치가 없으며 그저 투기판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두 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금융의 기본이라고 불리우는 화폐 간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금융의 트렌드를 재빨리 읽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에 대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보며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선점을 하여 혁보적인 위치를 잡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비자와 마스터카드사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전략들을 펼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자의 소식과 더불어서 이런 현상은 비단 해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의 한 증권사에서도 소식이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나 여당, 야당, 금융위원회 등과 같은 기관에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었었지만 증권사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관련 참 소식들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와 관련된 논의들이 요즘 줄을 이루었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대표 증권사 중 한 곳이죠. 미래에셋 증권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증권사는 암호화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가상자산 미래산업 육성의 핵심이다. 투자가 늘고 있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8일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과 기관들이 늘고 있다며
투자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서병수 연구원은 통화와 금융자산 성격을 가진 가상자산이 각국 정부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며 가상자산은 통화와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협할 수 있는 동시에 미래 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라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최근 금융기관과 기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며 벤처 캐피털과 전문 운용사를 넘어 연기금도 암호화폐 투자를 늘리기 시작을 했고 미국 메이저 은행들도 가상자산 산업을 확대하고 있다 설명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상화폐 내에서는 비트코인의 일방적 독주가 끝나고 이더리움을 포함한 알트코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참 오랜만에 암호화폐 시장, 이제 대한민국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 관련하여 정확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나온 것 같아서 기쁜 것 같습니다. 이 증권사들이 대한민국 정부보다 이런 확장세를 더욱 빠르게 감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21년 4월 당시에도 대한민국의 또 다른 증권사 SK증권의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며 추천을 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조금씩이지만 변화의 모습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게 될 텐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회복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3포인트 상승한 28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공포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 토요일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만족할 만큼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 우리가 투자하는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과도기적인 시기에 도래한 상태이죠. 이렇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화폐라는 단어 때문에 탄생 초기부터 작년과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제도권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화폐라는 것은 불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죠. 하지만 불을 나타낼 수 있는 신성한 무언가는 또 아닙니다. 국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화폐를 일반 사람들이 넘볼 수 없는 무언가로 만들어 버렸는데요. 그렇기에 탄생 초기 어디 국가가 아닌 민간에서 화폐를 만드냐라는 엄청난 비난이 쏟아진 것이겠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불을 비트코인이나 그 외의 암호화폐로 표시할 수 있는 세상이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달러로 표현하지만 이미 수많은 자산들이 비트코인 단위로 표현되고 있는 상태이죠. 이러한 변화들을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과거의 습관에 묻혀서 기회를 놓치고 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보자면 변덕이 상당히 심하죠. 이것을 우리는 가격의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어떤 날은 지난 토요일처럼 마치 시장이 무너질 것 같이 반응을 하면서 반대로 또 호재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가격에 반영이 되지만 거의 99% 이상이 단기적인 경우가 허다하죠. 과거를 돌이켜보았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리라 여겨졌던 사건들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내용들은 극히 소수 중의 소수라는 것인데요.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내재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하고 있으며 펀더멘탈이 계속해서 견고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시 경제적인 위기 속에 빛을 발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하고 있다는 건 10년 뒤에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자산을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기쁨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는 인생의 몇 없는 기회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새로운 자산의 탄생이라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한 사람의 생에 못 보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우리는 혁명의 흐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한 시장일수록 가격의 변동성은 더욱 심하며 이러한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들에게는 큰 선물이 돌아올 것이라고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큰 부를 거머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투자에 대한 많은 경험을 통해 통찰력과 본인들의 투자 철학을 확고히 한 상태였으며 이런 준비가 된 상태에서 온 기회를 기회라고 알아챈 후 미래의 변화에 탑승
급상승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사고 팔고 한 투자자들이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절대로 이 시장을 바라볼 때 단기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3년에서 5년 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했었다는 의미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받아들이게 될지 한번 같이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